계절섭생법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15번째 시간이고 아시탄가 흐르다얌 경전을 따르고 있지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음, 자, 아유르베다 경전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찬팅하는 시간보다는 이 경전 구절 중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읽고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르베다의 경전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아시탄가 그르다임이라는 경전을 읽고 있습니다. 요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니까 아시탄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익숙한 단어이실 텐데, 어, 아시탄가는 그냥 단어 뜻 자체가 8개의 가지를 가진 8개의 브랜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유르베다 경전에 내과 의사들을 위한 경전이 있다. 그리고 외과적인 경전이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아시탄가 상그라함이라는 경전을 만들어내요. 아시탄가 상그라함이라는 경전을 바그바타가 편찬을 하게 되고 이 바그바타가 아시탄가 상그라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코어 핵심이 되는 심장이 되는 흐르다이는 심장이라는 뜻이고요. 그 코어가 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시적으로 써내려간 것이 아시탄가 흐르다임이라는 경전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고 읽기가 제가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같이 좀 그 앉아서 뭐 책만 파는 범생이들이 아닌 저 같은 애들이 읽기에 되게 좋은 경전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는데 요새 들어서 느끼는 건데 이거를 오히려 읽는 게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게요. 다른 경절들은 구구절절 설명이 되게 친절한 반면에 이 아시탄가르다임은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한 단어 안에다가 단어 한 5개를 딱 넣고서는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하는 게 본인의 철학과 뭐 경험과 생각에 의해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경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심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 구절들을 잘 기억하다 보면 처음 봤을 때랑 나중에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다시 봤을 때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 재미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면서 다들 잘 오셨습니다. 어, 제주도에서도 도하에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 시간은 아시탄가 흐르다얌에도 여러 가지 이런 뭐 묶음들이 있어요. 뭐 기본적인 이론을 다룬 묶음, 그다음에 디나짜리아라고 매일 섭생법을 다룬 묶음. 이번 묶음에서는 수트라스타나 세 번째 챕터인 계절 섭생 루뚜짜리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수트라스타나는 수트라라는 거는 이렇게 실처럼 길게 뽑아냈다는 건데 뭐 스타나라고 해서 니다나 스타나, 비마나 스타나, 수트라 스타나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경전에는. 뭐 니다나 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진단법, 수트라 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이론들을 굉장히 방대한 양의 이론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수트라 스타나가 되겠고요. 첫 번째 챕터에서 도샤나 뭐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 철학적인 얘기가 다뤄지고 두 번째 챕터에서 디나차리아 하루 잘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순차적으로 아유르베다는 이렇게 순서대로 특히 아시탄가 경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시간 순서대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알았으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루를 잘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잘 모으면 그 다음 단위가 그 다음에 변화가 생기는 단위가 계절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계절 섭생법을 챕터 세 번째에서 내놓고 있어요. 루뚜짜리아. 이렇게
혹시 뭐 인도를에서 뭐 생활을 해보셨거나 힌디를 읽을 줄 아시거나 산스크리트를 읽을 줄 아는 분들도 계시다면은 이렇게 써 있죠. 르뚜 짜리아. 루뚜라는 것이랑 짜리아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루뚜는 계절이라는 뜻이고 짜리아라고 하는 것은 행위예요. 브라마짜리아라고 하는 단어 설명을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데 이것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아하라, 음식, 니드라, 수면, 세 번째 브라마짜리아인데 여기서도 짜리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음식을 어떻게 잘 먹고 잠을 어떻게 잘 자고 자기의 마음 습관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 건강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요 브라마짜리아 같은 경우에는 브라마라고 하는 신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래서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까? 금욕적이라는 것은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제되는 생활,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어, 그런 행위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따와서 짜리아라고 하는 것을 보통 섭생법에서 많이 다루는데 행위,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고 이롭게 살 수 있는가를 다룬 것이 오늘 주제인 루투짜리아예요. 루투짜리아는 이제 뭐 계절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 다음에 6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잘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뭐 큰 틀을 이런 의미구나 이해를 한 다음에 필요할 때 계절이 바뀔 때 지금 계절에 필요한 게 뭐지를 들여다보는 게 들여다보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이제 계절을 6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거 뭐 힌디 문화권에서 인도 아대륙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은 거기 더웠다가 더 더웠다가 더더더 더웠다가 비 왔다가 더운데 그거를 우리나라에다가 어떻게 갖다 붙이냐 그런 생각을 이제 아유르베다 선조 의사들이나 구루들도 당연히 했겠죠. 이것을 직접적으로 모든 나라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음식이나 뭐 생활 방식들이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 계절이 조금씩은 구분이 다른 곳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눠 놨는지, 계절을 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왜 이렇게 나눠 놨는지는 읽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본인의 본인이 살고 있는 곳, 생활하는 곳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아유르베다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냥 A는 B다. 그러니까 그거를 좋은 줄 알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굉장히 그냥 차근차근 자연적인 현상을 관찰만 해서 알려주고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육디라고 하는 거,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에게 맞게 이해하도록 하는 게 아유르베다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시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요 분류가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굉장히 잘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6가지로 나눴으니까 1년은 1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달씩 쪼개시면 돼요. 2달씩 쪼개는데 요거를 보시면은 겨울을 두 구간으로 나눴어요. 뭐 초겨울, 늦겨울 이런 식으로 나눠 놨는데 어, 먼저 이 나눠는 순차적으로 1월부터 간다고 보시면은 1월 중순부터 3월 아주 가장 추울 때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죠. 그때를 이제 늦겨울로 구분을 해놨고 그 다음부터 이제 2개월씩 자르면 되겠죠. 3월 중순까지가 늦겨울로 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꽃이 피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봄
이것을 5월 중순까지 와산타 루트라고 해서 봤고 5월 중순부터는 이제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태양의 기운이 강해지고 습도도 높고 요 시기가 이제 7월 중순까지 그리시마 루트라고 하는 여름 요 세 구간으로 나눴어요. 일단 밑에 것까지 다시 보고 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름이 지나서 뜨거운 열이 식으면서 약간은 뭐 비가 내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장마. 바르샤 루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9월 중순까지로 봤고 그 다음이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나쳐 왔죠. 그러니까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와중에 굉장히 뭔가 지금 뒤에도 잘 보이시겠지만 가을이 오면서 음식도 바뀌고 기온도 바뀌고 습도도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삐따 도샤라고 하는 것의 문제, 이제 뭐 피부 문제, 염증 문제, 뭐 소화기 문제 등이 굉장히 많아지는 요 시기를 이제 샤라트루트 11월 중순까지. 그리고 지금 벌써 날씨 예보만 봐도 다음 주 되면은 이제 기온이 거의 겨울로 접어들더라고요. 정확하게 11월 중순부터 이제 겨울에 입문을 하게 되는 초겨울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6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의 구간마다 음, 어떠한 음식이 도움이 된다, 어떠한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장 더 강조를 했던 것은 요 6가지 구간에서 하나씩 넘어갈 때 환절기에 굉장히 주의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환절기 때 요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크게 다뤘다.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시기에 땅에서 강에서 뭐 바다에서 어떤 것들이 뭐 자라나고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지, 뭐 기온 변화는 어떤지 이런 것을 찬찬히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순환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봄에 나오는 음식이 있고 가을철에 나오는 음식이 있고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그죠? 습도도 달라지고 기온도 당연히 달라지고 아, 이러한 변화들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연도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유르베다가 굉장히 크게 강조한 것은 너도 변화, 너가 변하는 이유는 자연적으로 이 순환의 사이클을 무언가 생성이 됐다가 유지가 되다가 소멸이 되는 봄에 생성이 됐다가 여름, 가을로 유지가 되다가 겨울에 다 떨어지고 소멸하는 이 사이클 안에서 변화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요 사이클이랑 싱크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나가서 살지 말라는 거죠. 이거랑 비슷하게만 살아도 건강할 수 있다. 뭐 계절섭생법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사이클에서 본인이 벗어나지 않게. 뭐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겨울에는 여름처럼 입어야 멋있는 거고 뭐 이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아픈 거 감수하고 이제 사는 거죠. 겨울에는 겨울에 맞게 옷 입고 생활하고 먹을 거 먹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 6개로 나눠놨지만 또 2개씩 쪼갰어요. 6개씩. 아니, 6개월씩. 1월부터 이제 7월까지. 늦겨울부터 봄, 여름이 될 때까지를 또 한 구간으로 나눠서 크게 한번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구간은 아니지만, 자, 요 구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겨울 막 춥다가 1월이 돼서 더 추워지고 그러다가 봄이 되면서 내 몸에 변화가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더 무더운 여름까지 요 시기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큰 틀에서는 대체적으로 에너지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가 낮다는 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아그니 음, 아주 쉬운 얘기로는 뭐 소화력이 가장 이제 비교적 낮은 시기다. 언제보다 나머지 6개월보다 요 시기에 때는 사람들의 에너지 자체가 좀 떨어지는 시기다. 이거 왜 이렇게 봤냐 하면은 이거를 뭐 이해하려면은 너무 복잡한 얘기겠지만 지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자전도 하고 있고 공전도 하고 있고 그 돌아가는 시기에 따라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에너지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관찰을 한 거예요. 해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달의 기운이 강했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이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생기느냐. 요 1년 중에 이제 뭐 상반기라고 한다면 상반기를 보니까 태양이나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고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들이 여름이 굉장히 뜨거운 거, 더운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인간을 기준으로 바깥의 기운들이 굉장히 강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이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밖에가 여름에 이제 막 37도, 8도까지 올라가는데 밖에서 걷고 있으면은 너무 따뜻하고 좋아가지고 막 신나서 에너지가 펄펄 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 걷고 있으면 이렇게 지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외부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외부에서 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열을 방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의 체온이 올라갔다가 땀이 나면서 식히기 위해서 열을 바깥으로 자꾸 뺀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보존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자꾸 방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의 에너지가 여름으로 갈수록 굉장히 굉장히 낮아진다. 그래서 1년 중에서 이 소화력, 본인의 소화력이 가장 낮은 시기가 바로 여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사람들이 굉장히 탈이 많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름철에 당연히 음식이 상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년 중으로 봤을 때 사람의 소화력이 가장 낮은 시기가 여름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가장 주의해서 먹어야 될 때도 여름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자꾸만 땀구멍부터 해서 모든 걸 열어서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겠어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낮을 때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아유르베다에서는 뭐 체질적인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 여름의 에너지를 닮은 뜨거운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여름으로 갈수록 여름, 가을 요 환절기 때 굉장히 죽어나는 거죠. 내가 체질적으로 몸에 좀 열이 있고 요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몸에 열이 있는 거랑 자기가 추위를 잘 타는 거 이런 거를 좀 혼동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소화기관에 문제가 많고 뭐 비염 같은 것도 잘 걸리고 뭐 축농증 잘 걸리고 피부 트러블이 심하다. 또는 뭐 가을이 될수록 피부도 막 가렵고 뭐 붉은 기운, 홍조 같은 것도 심해지고 여드름을 좀 쉽게 앓는 사람들. 이런 에너지를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여름으로 갔다가 가을로 갈 때는 반 죽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여름, 가을 섭생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이제 뭐 여기 마무리를 해보면은 어, 바깥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차가운 기운들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의 음식들,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들, 뭐 풀이든 자라는 곡식이든 이런 것들의 성질이 그리고 심지어 물마저도 성질이 어떻게 좀 바뀌느냐. 쓰고 떫고 매운맛이 강한 형태로 음식들의 성질도 조금씩 바뀐다라고 봐요. 요거는 요렇게 단편적으로 잘라서 6개월을 치기에는 너무 크니까 이따가 겨울철에 음식의 성질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들어보시면 돼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봄이랑 가을을 봤을 때 가장 크게 느끼실 수 있어요. 봄철이 되면은 몸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충곤증을 느끼는 이유도 사람들마다 비슷한 이유는 그 시기가 겨울 동안 꽝꽝 얼어있던 것들이 봄이 되면서 쫙 기온이 올라가면서 녹으면서 몸 안에서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좀 이런 무기력증이나 충곤증을 쉽게 겪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음식을 먹고 났을 때 이게 더 심해지죠. 몸에서 무거운 기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겨울 동안에 에너지를 꽉꽉 비축을 해놨다가 봄의 에너지는 모든 것들을 이제 생성해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여기 이제 뒤에도 보면은 이제 낙엽 다 떨어지고 겨울 내내 아무것도 없다가 그때 안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봄이 되면 그 에너지를 막 쓰면서 다시 이파리가 자라나고 봄 나물이 막 나오고 얼었던 것들이 녹으면서 쫙 퍼지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 자연적으로 사람도 에너지를 비축했던 것에다가 이제 막 녹으면서 이런 것들이 몸 안에서 퍼지는 시기다 보니까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충고증이 심할 때 자연에서는 그것을 사람한테 에너지가 다 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질들의 성질도 크게 바뀌어요. 성질들이 크게 바뀐다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반대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이 많이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거우니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의 맛이 대부분 씁쓸하거나 떫거나 맵거나 이런 맛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봄나무를 먹는 것이 봄철에는 가장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달고 기름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거워지는 에너지로 생각을 한다면은 자연적으로 그때 봄나물들만 먹어도 그 에너지를 정반대로 낮출 수 있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식으로 계절마다 자라나는 거. 그래서 계절에 맞게 사는 거, 그냥 그때 나오는 거 먹는 게 가장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 어제 저의 포스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겨울 동안에 노인분들 특히 면역력이 굉장히 크게 떨어져요. 그리고 출산하신 분들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이 가을철에 건조했던 것들이 겨울로 가면서 꽝꽝 얼면서 몸의 건조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면역력이 좀 크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햇빛 보는 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단 말이죠. 햇빛을 많이 쬐야 비타민 D가 합성이 잘 돼서 사람이 면역력도 좋아지고 소위 말해서 몸에 좋은 기름이 많이 잘 돌아요.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난방도 틀고 추우니까 팔 다리 다 가리고 막 마스크까지 쓰게 되고 모자까지 쓰게 되면은 햇빛을 받는 면적은 이미 굉장히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바깥에 나가는 시간조차도 굉장히 줄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쬐는 시간 자체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비타민 D 합성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는 건 햇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일수록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 겨울철에 면역력이 쭉쭉쭉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냥 마냥 원래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겨울에도 반드시 밖에 나가서 팔 다리를 걷어가지고 30분 동안 햇빛을 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체온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감기 몸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오, 이 시기에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타민 D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를 이제 잘 관찰한 것들이 뭐 알래스카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먹을까. 그쪽에서는 이제 햇빛 쬐 일이 진짜로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서 주변에서 그 추운 계절에 나오는 것들을 막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잘 잡히는 생선들, 그 생선들의 간, 리버, 간에 들어가 있는 오일을 검사를 해 보니까 비타민 D의 함량이 지구상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 함량 중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런 생선이니까 기름진 생선이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냥 주식처럼 먹었던 거고 그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잡히는데 1년 내내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걔네를 가지고 짜 가지고 오일로 보관을 해서 오일을 섭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홈쇼핑에서 팔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게 이제 대구 간유 막 무슨 뭐 이런 거 파는 거예요. 캡슐에다 넣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런 극한 환경이면 그때 필요한 것들이 다른데 에너지에 누군가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철에 우리한테 이런 자라나는 게 다 가져가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그런 반대되는 게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어제 포스트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기에 먹기 좋은 거 비타민 D가 가장 많은 음식이 뭐냐? 방어거든요. 기름진 생선들에 그렇게 그 비타민 D가 많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이 루트짜리야 요런 것이다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상반기를 봤으면 나머지 하반기 바르샤, 샤라따, 해만타, 우기, 가을, 초겨울까지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죠. 가을에서 이제 초겨울로 가고 있는 이 시기인데 요 세 가지의 시기는 상반기보다 비교적으로 에너지가 강해요. 그리고 특히 1년 중에 그 사람의 여러분들 모두의 소화력이 가장 강한 시기는 겨울이에요. 1년 중에 겨울. 왜 그러느냐 하면은 태양으로부터 열을 사람들이 이제 흡수를 많이 한다. 요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구도 차갑게 식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가 뜨거우니까 열을 뺏기던 시기가 지나서 외부가 이제 차가워지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막 보존하고 빨아들이는 시기가 된 거죠. 요 시기가 되면은 자연적으로는 아까 상반기랑 반대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약간 달달하고 시고 짜고 요런 것들이 주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설명한 것처럼 이 가을에서 겨울로 갈수록 비교적 사람들의 체력 에너지는 굉장히 강해진다. 왜 그러냐면 열을 방출하지 않고 안으로 모으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 시기에 중요한 거는 음식에서 굉장히 좀 잘 챙겨서 드실 필요가 있는 시기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예요. 어 그 왜 그러냐면 에너지를 안으로 계속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좀 충분히 건강하게 고열량이나 지방의 음식들을 잘 챙겨서 먹지 못하면 안에 열이 뜨겁기 때문에 이것을 음식을 태운 다음에 자기 몸을 태운다고 돼 있거든요. 아유르베다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겨울철에 주로 먹는 음식들을 전 세계적으로 딱 보면은 대부분이 열량이 여름이나 이런 시기에 비해서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단 음식이 굉장히 많아지고 밀가루 음식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생선 같은 것도 기름진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팥죽을 먹고 이런 것들이 여름철보다 겨울로 갈수록 이런 열량을 태워줘야 하는 거기에 맞춰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인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도도 겨울로 갈수록 대추 야자랑 밀가루 가지고 이런 푸딩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엄청 달게 고열량으로 굉장히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유르베다를 배우지 않았어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겨울철이 되면 내 몸 안에 불이 세진다. 그럼 그 불에 내가 타서 내 조직이 타지 않으려면 내가 잘 채워줘야 된다. 이 컨셉을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음식을 이제 가장 주의해서 소화력이 가장 낮을 때 주의해서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여름철로 갈수록 그랬던 것이고 겨울철로 갈수록은 조금은 잘 챙겨서 먹는 고열량 식단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래서 계절 따라서만 음식을 먹어도 성공인데 음 가을에서 겨울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도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름에서 여름, 가을, 그다음에 가을에서 지금 이제 겨울로 가고 있는 시기. 이때가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그래서 가을철에 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름 동안에 뜨거운 열을 막 받다가 갑자기 비가 왔다가 찬바람이 싹 불기 시작하면 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피타 도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망가져요. 이런 것들이 망가졌을 때 이제 혈액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배탈 나기가 쉽다. 그래서 요 성질의 맛을 들여다봤을 때는
굉장히 열성이 강하고 시고 맵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 망가진다. 그러니까 음식을 요 시기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기름지거나 맵거나 짜거나 이런 음식들을 굉장히 주의를 해서 먹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너무 딱 필요하게 정반대되는 맛은 달거나 떫은 맛이에요. 달거나 떫은 맛이 그래서 이 가을철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딱 들어갔을 때 밸런스가 잘 맞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감이 나오는 거예요. 감이 단맛이 있고 그 안쪽에 코어 쪽으로 하얀색은 떫은 맛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에는 이 피부 문제나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그냥 감을 먹으면 돼요. 가을철에는 감을 드시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성공이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놨고 2개월씩 잘라서 봤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루뚜산디라고 하는 환절기 때 건강 유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그냥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면요. 환절기를 그냥 구간적으로 어떻게 나누었냐 하면 잠깐만요. 환절기라고 하는 것을 구간을 이전 계절의 7일,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오는 계절의 7일, 그리고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 하루 해서 한 15일 정도를 이 환절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는 가을이 끝나가고 있을 한 일주일과 그 다음에 겨울이 시작되는 그 일주일 동안의 요법을 서서히 낮추고 가을철에 이제 감을 많이 먹었다 한다면은 감을 먹던 것들을 서서히 줄이고 그 다음에 기름진 것을 줄였던 것을 기름진 것을 주의하라고 했으니까 가을철에는 그러니까 감이나 뭐 기름진 감을 먹고 기름진 거를 피하고 이런 거를 유지를 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고 겨울로 들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기름진 생선이나 고열량의 식단으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라. 왜냐하면 이 변화하는 구간에서 우리의 소화력이 굉장히 출렁거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시고 그 다음 계절에서 할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이거는 뭐 어디에도 해당되는 거죠. 뭐 정화 치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많은 분들이 하시는 그 단식, 막 간헐적 단식, 막 너무 쉽게 단식 하시잖아요. 그 단식이나 정화 치료, 막 관장 치료, 어디 가서 뭐 디톡스 요법 하는 거 너무 쉽게 하시는데 진짜 이런 거는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단식 뭐 간헐적 단식도 쉽게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뭐 하루에 2끼 먹으니까 그냥 간헐적 단식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은 기분 내켜서 막 아침을 먹었다가 2끼를 먹었다가 오늘부터는 다 때려치우고 그냥 3끼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식을 한다든지 무슨 정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을 차근차근 줄이다가 다음 거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런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몸에다 주시면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몸에서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식을 마음대로 이거를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표현 말고도 음, 뭐 커피 얘기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커피를 뭐 좀 줄여야 된다. 뭐 담배는 니코틴이고 그죠? 뭔가 중독된 것도 끊을 때는 서서히 줄여가실 필요가 있어요. 몸에다가 쇼크를 주지 않으시려면 자기가 뭔가 변화하고 싶다, 살 빼고 싶다. 갑자기 안 드시고 아니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막 뛰쳐나가지고 운동 미친 듯이 하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요. 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시려면 앞에 하고 있는 거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를 꼭 해보시기 바래요. 식단 바꾸실 때 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갑자기 이놈이 방어 먹으러 했다고 막 가가지고 야 방어나 먹자 그래가지고 막 방어 한 사발에다가 막 소맥 때리고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리시면은 진짜로 탈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바꾸셔야 되고 음
무슨 제 강의를 들으시든 뭐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이상한 책을 읽으셨던 뭐 채식에 대한 강의를 듣고서는 어머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갑자기 남편한테 나 오늘부터 채식하는 여자야 이러고서는 갑자기 막 풀 많이 사오셔가지고 현미밥에다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100% 변비로 가고 피부 김이 생기고 망가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흥분하셨을 때는 항상 진정을 하고 찬찬히 들여다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줄여줄여 한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 다음 거를 하셔야 탈이 안 난다. 그리고 앞서서 말했던 뭐 맛이 변화하는 것. 요거는 이제 뭐 계절에 따라서 무슨 맛을 주로 먹어야 되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뭐 시다한 것을 바르샤 루뚜에 먹어야 되고 짜띠암 뭐 아산따 해석을 해보면은 겨울철이나 이제 우기 때는 달고 시고 짠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 하면 달고 짠 음식들이 주로 열량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바르샤는 좀 빼고 해야겠네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겨울철에 되면 음식들이 좀 헤비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고 봄철에는 쓰고 맵고 떫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봄철이 됐을 때는 봄나물만 드시면 된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이제 스윗한 맛을 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단맛을 갖고 있는 음식들의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철에는 이제 더우니까 약간 단맛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대체적으로 성질이 차가워서 그렇고 가을, 가을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죠. 그 가을로 갈수록 막 피부 트러블 많아지고 건조해지고 막 설사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떡하니 나무에서 뭐가 자라느냐? 달달하고 떨떠름한 감이 자라는 이유. 그래서 봄철에는 그런 거 먹으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어느 계절에 뭘 먹어야 되고 무슨 맛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또 헛발질을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춰서 자기 컨디션이나 자기 체질에 맞게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큰 틀에서 잊지 말아라 했던 것은 항상 아유르베다에서는 6가지의 맛을 매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잊지는 말도록 했어요. 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그거죠. 아까 뭐 가을철에 이제 감이 좋다고 했으니까 감만 먹고 살면 안 되겠죠. 음식을 골고루 먹되 그 중에서 일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필요한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조금은 소화력을 그쪽으로 양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실 때 내가 평상시에 꾸준히 먹는 음식을 건강하게 채워놓는 거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1년 동안에 점심 식사는 진짜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게 그 채식 기반으로 하는 쥐밤스라는 거를 딱 따와가지고 잡곡밥에다가 뿌리채소, 이파리 채소, 뭐 십자가 채소, 버섯, 콩 이거는 그냥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고정을 시켜서 6가지의 맛은 골고루 먹되 계절적으로 변화할 때는 그 외적으로 배 부르게 점심을 먹고 나서 감 먹으러 했으니까 또 감을 더 먹어서 과식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짜는 식단에서 그 외적으로 다른 거에서 여름철에 먹었던 거를 조금 빼내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맞는 거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뭐 이쪽 현대의학 공부를 하면은 이런 특징들이 잘 안 나타나는데 아유르베다 공부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맞다 삐딱아빠 딱 3개 해놓고 맛 6가지 딱 나오니까 그럼 저는 바다 체질이니까 그냥 단 것만 먹으면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해서 너무 쉽게 일반화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큰 틀에서 이런 것은 본인이 매일 챙겨야 되는 것은 딱 챙겨놓고 변화할 수 있는 것들 변화해야 되는 것들만 바꿔주는 식으로 이해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소화력이 대체적으로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연료 공급을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몸에 있는 조직들이 타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맛이나 달거나 시거나 짠맛들이 대체적으로 열량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챙겨서 드시는 습관을 이제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이제 조금씩. 겨울이 될수록 밤도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됐을 때 이른 아침부터 허기를 쉽게 느낀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을 식사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아비앙가 오일을 가지고 바타 도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겨울이 되면 극도로 건조해지는 것을 음,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인스타 포스트에서 겨울철에 건조해질 때 뭐 해야 되는지 보시면 되는데 아까는 이제 비타민 D, 햇빛을 못 봐서 비타민 D가 낮아진 거는 음식에서 그렇게 채울 수가 있고 피부가 건조한 거는 백날 좋은 거 뭐 아베다에서 사시든 뭐 누구 고현정이 가서 선전하는 수분 크림을 사다가 막 치덕치덕 바르신다고 해도 죽어도 수분은 밸런스를 맞추지 못해요. 고현정이 나와가지고 뭐 저는 뭐 로마를 갈 때 비행기 안에서 그 수분크림 한 통을 다 써요. 이 얘기만 듣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수분크림만 사가지고 바른다고 고현정 피부가 되는 게 아니죠. 고현정이는 차 탈 때 에어 그 히터도 안 튼다고 그러잖아요. 건조해지니까. 애초에 이 여자는 수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진 상태에서 위에다가 뭘 발라주니까 도움이 되는 거지. 자기가 히터 빵빵하게 하고 추우니까 그러고서는 샤워 들어가시면 샤워볼 가지고 향 나는 걸로 막 박박 문지른 다음에 다 닦고 나서 그 좋은 비싼 크림 아무리 바르셔도 겨울로 가면서 건조해지는 것은 밸런스를 못 맞추기 때문에 오일을 가지고 먼저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몸을 오일을 가지고 마사지를 한 상태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만 두들겨서 마무리를 하는 거. 이거를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불편하던데요. 뭐 화장실이 개판이 되던데 머리가 떡져요. 더 해보세요, 더. 하루 해보고 샴푸를 했을 때, 때타올을 썼을 때 느낌을 찾으신다면 그거는 절대로 못 찾죠. 계속해서 몸이 거기에 적응하게끔. 지금까지 때타올이랑 폼 클렌저랑 샴푸랑 바디워시에 바디로션에 찌들어 있던 몸을 바꾸려면 시간은 충분히 주셔야 돼요. 적어도 3주는 그 정도를 해보셔야 오일을 바르고 물로 흐르게 닦아내고 죽었다 깨나도 코코넛 오일 가지고 샤워를 했는데 샴푸 린스를 했던 그 뽀송한 느낌은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시원하게 청량함 있게 확 씻어내고 그 위에다가 향기 좋은 걸 바르는 것이 원래부터가 잘못된 습관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좋은 습관으로 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 먹는 코코넛 오일 가지고 마사지를 충분히 하시고 따뜻한 물로 흘러내는 거. 특히나 겨울철에 다리 쪽으로 등, 허리 쪽으로 굉장히 건조해져요. 보통 이제 난방들도 세게 하고 다리 쪽으로도 세게 하게 되고 왔다 도샤가 가장 많이 쌓이는 것이 이 복부 밑에서부터 하체이기 때문에 그쪽이 굉장히 건조함이 심해지기 때문에 오일 마사지를 꼭 하시고 벅벅 긁으면서도 이거 하라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본 사람만 압니다. 해보시면은 좋아지니까.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였죠. 달달하고 기름기 높은 고열량의 음식으로 바꿔주는 거. 오일을 꼭 사용해야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나라에 좀 맞게 적용을 하는 거는 소화력이 굉장히 강할 때이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음식들도 괜찮습니다. 고기, 숲, 지방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기름기가 있는 고기를 가지고 숲을 끓여서 먹는 거 좋다라고 했고요. 에, 술을 마시더라도 좀 단맛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섞어서 먹는 것. 여기서는 이제 제거리라고 하는 것은 원당인데 이거를 이제 뭐 술에다가 좀 타가지고 달게. 왜냐하면 술이라는 것의 성질이 굉장히 몸을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도
아, 단맛이 나는 것을 같이 먹도록 했고, 그 다음에 식재료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뭐 아까 그래서 말한 것처럼 뭐 밀가루로 만드는 음식, 블랙그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녹두콩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까만색이에요. 이게 굉장히 기름기가 많은 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뭐 그냥 잡곡류 그 중에서도 검은색, 검은 콩이나 검은 쌀 이런 것들이 미네랄도 풍부하고 기름지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런 쌀들로 구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이렇게 그 지방질이 높은 고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일, 좋은 오일을 쓰는 것도 아유르베다 경전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겨울철로 갈수록 왜 오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지, 음, 코드 리버 오일, 대구 간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방어, 코코넛 오일로 마사지 하는 것, 음,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소고기를 가지고 끓여서 뭐 수프로 먹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요거는 지금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햇빛을 꼭 보도록 했고요. 마찬가지로 집 안은 좀 따뜻하게 유지를 하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은 뭐 성생활을 해도 좋다, 뭐 운동 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겨울철에는 체력이 높기 때문에 그, 그 여름철에는 되도록 성생활을 줄이도록 했고요. 겨울철에는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이유가 본인이 갖고 있는 체력 문제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성생활이 뭐 여름철보다는 횟수가 많아도 몸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성질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달거나 기름지고 좀 무거운 성질의 음식도 태울 수 있는 시기다. 어떻게 했을 때? 좀 햇빛을 보면서 걸었을 때 스스로 좀 대사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계속 히터 틀고 건조하게 있다가 계속 뭘 드시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일 마사지 하는 게 필수다. 요거까지가 겨울에 하셔야 되는 섭생법이에요. 건조함 이거 그래서 포스트에 나왔던 것처럼 실내 습도를 안 맞추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습도계를 사시고 그다음에 초음파로 하는 그냥 그 콘센트 꽂자마자 이렇게 훅 나오는 거 말고요.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하는 밥솥 같이 나온 그런 그 가습기가 있어요. 그거를 꼭 쓰셔야 돼요. 그거를 해서 습도계 놓고 실내 습도가 50에서 60%가 되지 않으면 가려울 수밖에 없어요. 절대 요거는 뭐 방어를 뭐 매일매일 드시든 오일 마사지를 하셔도 실내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습도계 놓고 하는 거를 꼭 하셔야 되고 오일이랑. 자, 그러면은 질문을 이제 좀 답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방어를 활용한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이거 안 그래도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 주 오늘 어제 제가 그래서 방어를 마켓컬리에서 사가지고 오늘 점심에 해 먹어야겠다 했는데 좀 늦어가지고 주문을 못 해가지고 다음 주 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방어 스테이크 하면은 되게 맛있거든요. 방어 스테이크 하면 맛있으니까. 음, 또 그 쉽게 탈나시는 분들은 어렵게 막 방어 회 드시지 말고요. 방어 구이를 해서 드시든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쓰는 가습기가요. 그게 뭐 브랜드는 상관없는데 그 끓여서 하는 방식인지는 그 인터넷에 구매하는 데서만 읽어보셔도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초음파로 하는 건지 끓이는 방식인 건지. 끓이는 방식이 좀 번거롭긴 한데
건강을 위해서는 그거를 쓰셔야 되고요. 끓이는 방식으로 하셔야 그 옛날에 그 가습기 살균제 해가지고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끓여서 하는 방식으로 쓰셔야 돼요. 꼭. 안 그러면 그냥 가습기가 아니라 세균 배양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 되게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음파로 하는 거 절대 쓰지 마세요. 그 왜 요새 조그맣게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냥 USB만 딱 꽂으면 불 들어오면서 침대 옆에 놓고 저는 후 나오는 거. 그런 거 되게 위험해요. 음. 특히나 호흡기에 문제 있는 사람이 그거 쓰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겨울철 먹는 오일은 따뜻한 오일이 좋은 거예요? 차가운 오일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냥 오일의 성질이 좋아요. 오일을 바르거나 오일을 먹거나 오일이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여기서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퀄리티만 좋은 거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코코넛 오일은요, 누티바 쓰시면 돼요. 누티바. 누티바라고 하는 브랜드의 코코넛 오일이 제가 5만 코코넛 오일을 다 써봤지만 누티바가 가장 좋습니다. 가격대도 가장 적절한데 퀄리티가 항상 좋은 그것은 누티바 코코넛 오일밖에 없어요. 음, 절반 체력으로만 운동하고 뒤에는 뭘까요?인데 이 그 기본적으로 운동을 아유르베다에서는 그 운동을 했을 때 와타 도샤가 그 몸에 활성산소가 쌓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법을 얘기하고 있어서 보통 이마에 뭐 땀이 흐르고 뭐 숨이 헐떡이면은 자기의 체력만게 필요한 만큼은 된 거다. 이 수준에서 이제 그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체력이 더 높아지니까 그거 이상으로 좀 더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 아기들도 안 바르는 것보다 오일 마사지를 해는 게 좋을까요? 피부 고유 능력을 잃어버릴까 봐 샴푸 바디워시 로션을 아예 안 쓰고 물로만 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 샴푸 바디워시 로션을 안 쓰는 거 진짜 잘하시는 거고 오일로 마사지 해주는 거는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유르베다 병원에서는 애기들 오일 마사지를 배워가서 어머니들이 할 정도로 진짜 좋아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로 반드시 먹을 수 있는 오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사지를 해주고 씻겨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애기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오늘 주제랑은 다른데 지금 딱 정확하게 누가 질문을 하셨네요. 전기 난방 매트, 온수 매트 이런 거 포기가 안 된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정, 아, 아버지님과 병원에 앉아 있을 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 온, 전기 매트, 온수 매트, 라텍스, 메모리 폼, 이거 진짜로 앉아서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부작용을 앓고 있는지. 그래서 전기 매트, 온수 매트는 진짜로 꼭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그거 그냥 그 위에서도 누워서 자고 생활하는 게 몸을 바짝 바짝 말려요. 진짜로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음, 이거는 그 전기로 되는 게 아닌데요. 물 온수 매트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물을 뭘로 끓이는데 그 전기로 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저절로 끓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 위에서 생활하고 그거를 가지고 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돌침대도 마찬가지로 전기로 무언가를 구워서 따뜻하게 유지를 하는 거를 그 위에서 잔다는 게 진짜로 안 좋고요. 음, 요새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라텍스 침대 매트 아니면 라텍스 베개, 메모리 폼 이거 사용한 어, 위에서 생활하는 애기들 특히나 이제는 그 소음 방지용 매트 이런 거에 진짜 싸구려 화학품 치덕치덕한 그 매트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거 진짜로 주의하셔야 돼요. 그
안 보이는 증기가 화학 증기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 위에서 뒹굴고 자고 이러시면 그거를 코로 들이마시고 피부로 계속 접촉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옷을 따뜻하게 입거나 그 위에서 자는 것만이라도 좀 방지를 너무 추우면 당연히 뭐 그 라디에이터 같은 거를 틀고 그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은 그 전기 매트 위에서 자는 것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방을 막 얼음장처럼 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방 기온을 따뜻하게 하더라도 자기가 그 전기 위에서 자는 거는 진짜로 하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주열기 치료법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치료용으로 전기를 통해서 뭔가 열을 쬐는 거 순간적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좋죠.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하루에 7, 8시간씩 잠을 1년 3, 그 겨울 내내 거기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절대 안 돼요.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게 아니라 톤 매트로 된 거로 하셔도 되고요. 그 매트리스가 전체 다 메모리 폼으로 된 거, 라텍스로 된 거를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보죠. 그죠. 일반 침대에서 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요. 갑자기 나중에 막그 인스타 같은 데 올려놔요. 그 슈리베더 이상한 애가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딱딱한 바닥에서 춥게 자가지고 입 돌아갔다. 막 이런 거 올라와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자꾸 들으시는 대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막 그 잘못된 음식의 조합에서 막 김치 얘기, 된장 얘기 나오니까는 야, 걔 인도 갔다 오더니 뭐 김치 나쁘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더라. 뭐 제가 김치가 나쁘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걸 팍팍 끓여서 치즈랑 먹지 말라 그랬던 얘기를. 그래서 따뜻하게 지내시되 전기 위에 올라가서 화학 증기를 뿜어내는 라텍스 위에서 주무시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닥 따뜻한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바닥이 따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전기로 그거를 흘렸을 때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답변을 다 한 것 같죠. 근데요, 이게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피부과 의사로서 이런 얘기를 지금 20 몇 년째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00분 중에 99명은 웃으면서 나가요. 진짜로 그 라텍스 침대 쓰지 마세요. 그 피부 질환이 있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보고 얘기를 해도 아, 그 라텍스 침대는 전기 매트 하시면 이거 못 고쳐요. 그래도 아유 어떻게 그러고 살아. 그러고서는 약이나 내나 이러고 가는 분들이 100명 중에 99명이에요. 진짜로. 근데 좋아지시는 분들은 그 중에 한 명 오일 마사지도 좀 해보고 매트도 바꿔보니 훨씬 좋아졌어요.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아, 좋아질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일 바르면 뾰루지 나는데 지나가느냐? 어디 얘기를 하시는 건지. 만약에 얼굴에 특히나 뾰루지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오일을 뭘 썼는지 체크 먼저 하셔야 되고, 음, 몸에만 쓰세요. 만약에 그 뾰루지가 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오일에 화학품이 들어가 있거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오일 자체가 코메도제닉한 그 뭐야 모낭을 막아서 그 안에 코메도 여드름 씨가 생길 수 있게 하는 오일들이 있어요. 코코넛 오일도 거기에 수, 그 코메도 지수가 조금은 높은 편이에요. 대부분의 그냥 뒀을 때 추워지면 딱딱하게 굳는 기버터나 팜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것들은 대부분이 코메도 제닉한 게 맞아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거나 트러블이 잘 나는 사람한테는 특히 얼굴에는 코코넛 오일을 썼을 때 뾰루지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화학 제품이 들어간 퀄리티가 좋지 않은 먹을 수 없는 컨디션의 오일을 썼기 때문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굴에 만약에 그런 거를 썼을 때 뾰루지가 난다면 오일을 좋은 거를 썼는지 먹을 수 있는 내가 퍼먹을 수 있는 오일을 쓴 건지랑 그래도 좋은 오일을 썼을 때 그런다. 그러면은 아, 그 뭐예요? 안 굳는 코코넛 오일 있죠? 그거로 바꾸시면 돼요. 굳지 않는 코코넛 오일. 프락셔네이티드 코코넛 오일이라고 하는 거. 그걸로 바꾸시면은 코메도제닉 같지가 않아서 괜찮습니다. 메밀베개 사지 마세요. 그냥 솜베개 쓰세요. 메밀베개 메밀에다가 또 화학 처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솜베개 쓰세요. 솜베개. 아시죠? 제가 이제 공공의 적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제도 이렇게 신문 기사들을 메디컬 쪽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또 어디 커피 회사가 돈이 떨어졌나 보더라고요. 커피가 무슨 질병을 예방한다 이러면서 또 기사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그런 모든 것들 기사를 보시고 음식을 선택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커피 회사가 매출이 떨어지면은 실험실에 돈 줘서 나오는 기사들이 커피가 어디에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그러죠. 뉴스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것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블루베리가 오늘날의 슈퍼푸드로 인정을 받기까지 출발점은 버려진 농장에 블루베리가 너무 많이 자라버려서 이것을 어떻게 팔까 궁리를 하다가 실험실에다가 이거를 조금 항산화 쪽으로 파보자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오늘날의 슈퍼푸드가 된 게 블루베리예요. 이런 것처럼 논의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유행 따라서 드실 필요 없이 아 코코넛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게요. 코코넛 오일 샴푸하는 거 마사지법은요 참고해야 될 영상도 없고요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코코넛 오일을 마사지를 본인이 본인 머리랑 얼굴이랑 몸에다가 해보면서 맨날 맨날 해보면서 이렇게 했더니 양이 좀 많구나. 그러면 다음 날은 양을 줄여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충분히 마사지하고 따뜻한 물로 씻어내는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어디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게 맞고 뭐가 틀리다는 아니에요. 이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화학 제품을 쓰지 않는 방식의 생활 습관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고요. 코코넛 오일 자체가 피부와 두피 건강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쓰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양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저도 똑같이 했어요. 그냥 1년 내내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뭐 겨드랑이나 이런데 머리 같은데 너무 기름지다. 그러면은 비누를 쓰세요. 비누. 샴푸 쓰지 마시고. 비누라도 비누를 거품 살짝 내서 조금만 그 너무 기름진 거를 씻어내는 이 정도 선에서 꾸준히 습관을 들이시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박시영 님이 질문하신 요거는요. 코코넛 오일 리파인드가 있고 버진이 있는데 원래 식용으로 나오는 게 버진이고 뭐 바디용은 리파인드인데 뭐 금액적으로 본인이 뭐 쓰기에 부담되지 않는다 하면 버진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은 버진으로 쓰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음, 다음 달도 이제 다음 달은 아마 시간이 저녁 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어, 다음 달이면 다다음 달인가? 요거는 이제 미리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공지가 하루 전에 나오고 이래서 조금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었는데 다음 달에는 좀 미리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마사지를 시작해 보시고 이거 끝나시면 밖에 나가서 저 낙엽 보면서 잘 걸으시고 저녁에는 방어에다가 소주 한 잔 때리고 행복하게 주무시길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